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오랜만에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특별 브리핑을 하느냐? 자, 부산 집값 하락, 폭 최대, 하락폭 최대라는 뉴스가 오늘자로 나왔어요. 아니요, 제가 아침에 방송을 보내드리니까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네요. 마이너스 0.44%.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이 이렇게 나타났죠. 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올 연초에만 해도 매매가에 똥침 놓는 전세시장.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에 똥침 놓으면서 매매가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오히려 매매가에 똥 뿌리는 전세시장. 제목이 점점 자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나긴 조정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출금리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변동으로 했을 때요.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는데 이게 6%가 넘어가요.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보면 6%가 넘어갑니다. 한국은행 자료 기준으로는 10월달, 한국은행 자료가 아니고 은행연합회 자료를 기준으로 따르면 평균이 4.5% 정도 수준이 든 게 10월달이었거든요. 11월달 올라오면서 아마 평균 대출 금리는 아마 5% 조금 넘을 거예요. 신규로 하려면은 그 6% 이상을 각오해야 되는 시장. 그럼 과거에는 얼마나 낮았느냐? 이걸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 1, 2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2.5%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가능했는데 지금 2배 이상 솟아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매매가가 떨어진다고 아우성인데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가 또한 힘을 못 쓰는 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합을 보시면 연초에 8,800억짜리 시장이 9월 달에는 6,200억 시장으로 줄어들었어요. 정상적으로 금리 오른 부분까지 반영된다면 반토막까지는 안 났죠. 그래도 전세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전세시장으로 돈이 몰려가야지 다시 뭐 갭 투자를 하건 뭐 하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이 불가능해진다. 전세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거래량도 지금 지속해서 쭉 감소하는 흐름.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계시죠? 1, 2부 리핑을 통해서 싼 전세를 찾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올라간다. 이게 저는 거의 90% 선에 육박할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이상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억 이상 비중. 자, 고가의 전세 사는 사람들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 고가 아파트도 힘을 못 쓰는 건 당연하겠죠. 자, 평균 전세 가격 그래도 근근히 버텨왔어요. 한 9월달까지는 근근히 버텨왔는데 금리 오른 것, 빅스텝 한 것들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가 쭉 빠졌는데요. 무엇보다 조금 우려스럽게 보이는 것은 11월 달에 전세가가 쑥 빠진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이 점점 점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긴 추후에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많이 9월달 이후로 10월달 접어들면서부터 급격하게 전세가가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이 빠지는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요. 그 말인즉슨 전세 거래량은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고요. 전세 물량은 연초에 9,000개 수준이던 것이 지금 11월 18일자 자료인데요. 18,000건까지 올라와 있다. 제 예측치, 요 초록색 선 있죠? 올해 예측치도 있고 내년 예측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추후에 또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월세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물량의 가장 큰 최대의 적은 무엇이다? 월세 물량입니다. 전세 시장 위태롭다 뉴스 연일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에 월세로 더 몰려갈 수밖에 없다. 이 월세 물량이 해소가 되어야만 그 이후에 야, 월세도 별거 없네. 그럴 바에 차라리 전세를 딱 눈을 돌려볼까 싶은데 월세가 충분히 많이 있다. 월세 거래가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전세 거래의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록색 선, 최근 5년, 6년 비교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는데 전세 물량은 역대 최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게 해소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고 뭐 여러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얘들이 사라질 텐데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서 중반기로 넘어갈 때만 되어도 전세 물량은 2만 건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해소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 자, 그렇다면 순조로웠던 2021년의 전세 시장 물량과 22년 11월 지금 요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동비 매물 개수가 여기 지금 먼저 11월달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사람이 월 평균 이동하는 숫자는 빨간색 요 숫자예요. 어느 지역을 먼저 볼 거냐면은 부산 진구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한 달에 이동해봐야 전세 계약 건수가 250건 정도밖에 안 잡혀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2,600개 수준이라는 겁니다. 무려 10배나 됩니다.
그러면 전세 시장이 순조로 오려면 어느 정도면 되느냐? 요게 10배가 아니고 3배수 정도 되면은 전세 시장은 좀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을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 구하기가 좀 힘들다. 웃돈을 주고라도 마음에 드는 집에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는 게 3배수 정도인데요. 이걸 넘어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임대인이 힘들어지는 시장으로 가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실 때 제가 여기 그나마 좀 상황이 양호한 것 두 군데, 강서구와 중구 요 두 가지만 요 수치고 나머지는 기본 6배가 넘어가더라. 제가 몇 배수 되면은 임대인이 힘들다고 했죠? 3배수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임대인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6배가 넘는다? 전세 물량 넘쳐나는 거 실감이 나시죠? 그렇다면 2022년 1월달, 제가 여기 22년 1월이 아니고 21년 1월달이에요. 21년 1월달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21년 1월달 여기 위쪽에 빨간색 여기 표시해뒀어요. 밑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넘어갔을 때 요때는 이동 대비 매물 개수가 어땠냐 보니까 좀 3배수를 넘어가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나머지는 3배수 이하였기 때문에 전세시장 임차인이 좀 집 구하기 진짜 힘드네 요런 느낌을 가졌을 텐데 지금은 1년 10개월 정도 흐른 이 시점에 보면은 그때 대비 물량이 최소한 2배 이상은 늘어나 있더라. 최소한 물량이 2배 이상은 늘어나 있더라. 그러면 이거 임차인들은 골라갈 수 있는 시장, 임대인들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은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금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돈을 제대로 돌려주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표가 시사하는 바는 제법 큽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상의 전세 실거래 지수입니다. 전세 실거래 지수를 찾아보면 어느 지역이 많이 하락했나 보면은 이동 배율이 좀 높은 곳이죠. 요 배수, 이동 대비 매물 배수가 높은 곳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더라. 첫 번째로 많이 하락했는 곳이 부산 진구예요. 부산 진구. 그 다음 많이 하락했는 지역 찾아가 보면은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매물 대비 월평균 이동 대비 매물 개수가 7.3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거든요. 왜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진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많이 빠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많이 빠지는 지역 살펴보시면 연제구. 연제구도 7배, 배율이 7배입니다. 또 많이 빠지는 지역 살펴보면 어딘가요? 수영구. 수영구도 해운대, 수영구 이런 거 비싼 동네 맞나요? 네, 요런 지역도 많이 빠지는 것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서구는 13배나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왜 별로 안 떨어지지? 여기는 이동이 많지 않은 동네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싸고 이동이 많지 않은 동네 전반 그런 곳은 또 전세가가 조금 늦게 빠지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비싼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들 해운대, 수영구, 또 어딘가요? 해수동, 동래구 이런 지역들 살펴보시면은 집값이 비쌌던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질 우려가 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진다는 말은 곧 이어서 매매 가격도 많이 빠지는 현상들. 매매가와 전세가는 서로 연동되어서 같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현상. 선후 관계가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간격이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이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더라.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들, 입주가 많아서 많이 빠진 지역들, 매매가 아무리는 괜찮아. 전세는 빠지지만 매매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이 연동해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루 이틀 보고 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흐름을 쭉 이어서 살펴보면서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구 지역 제가 구별로도 살펴보는데요. 특정하게 입주가 많이 몰려가지고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2021년에 중구처럼 거래량이 좀 많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평균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더라. 입주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더라도 그 물량을 소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서구 지역 살펴봤고요. 그 다음 동구 지역도 살펴보시면 입주가 많이 몰릴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결국에는 평균의 흐름을 쫓아가더라. 다른 지역들 영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웃돌 때도 있지만 평균의 흐름을 쫓아간다. 만약에 부산 진구가 지금 만약에 전세 매물이 2,000개 정도 나와 있잖아요. 2,00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월 평균 이동하는 게 한 250건 정도 된다. 요 정도 월 평균 이동한다 치면은 이게 아무리 입주 만 가구, 2만 가구, 2만 가구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건 똑같아요.
200, 많으면 300, 400까지 넘어가지만 결국 이 많은 물량들을 소진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입주 물량이 소진이 될 수 있다. 그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동래구도 지금 평균의 흐름을 쫓아가고요. 무엇보다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거래량이 계속 좀 줄어든다. 이렇게 북구 지역, 그 다음 해운대구도 그렇고, 와, 해운대구 희한하죠. 평균의 흐름을 아주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사하구도 그렇고, 거래량이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부산 전체를 합쳐놓은 표에서도 전세 거래량이 우하향하는 이 흐름을 보셨잖아요.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더라. 요 구별로 나타내는 거는 관심 있는 지역들 있으면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나타내놨습니다. 특별히 입주가 많아지는 곳, 해결이 쉽지가 않더라. 근데 입주는 여전히 많더라. 세대수 증가수는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더라. 뭐 당장에 결혼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전셋집을 구해서 가려고 했는데 예전보다 부담이 2배는 늘어나요. 전세가는 뭐 기존 대비 기존 가장 최고점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전세 가격은 70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월 부담해야 되는 비용,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보증금으로 내는 그 금액을 은행 금리, 대출 금리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부담은 2배로 늘어납니다. 결혼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장군도 거래량이 줄어들고요.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어듭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위험해 보이나요? 입주가 많은 지역? 상대적으로 입주가 적은 지역?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위기가 같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만약에 여기는 매물이 적고 여기는 한국 특정 매물이 많았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고 전체적으로 이동이 많고 그런 시절 같으면은 야 여기 물량이 없으면 요쪽으로 가면 되지. 요쪽으로 가면 되지. 그러면 요쪽으로 가면 되지. 요런 대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많은 시장. 전구가 부산 전구가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만약 쏠림이 생긴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물량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급반등을 기대하시는가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금리 문제에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전세 매물 다뤄드렸죠. 매물도 근래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가기는 해요. 그 매물을 접수했다는 말은 기필코 전세를 내던 월세를 내던 임대로 또 시장으로 돌아서야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뭐 하나 시원하게 풀리기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 때 실타래를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이거 너무 꼬이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야, 우리 같았으면 이거 묘안 한 개 내면은 얽힌 실타래 한 방에 풀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웬걸. 지금까지 많은 규제 해제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더 꼬여버렸어요. 실타래 이거 실 한번 잘못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당기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당기는 순간 더 꽁꽁꽁꽁꽁꽁꽁꽁 더 단단하게 묶여버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